이 키워드는 비추기 위한 거울로 내 모습을 보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의 모습을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비추는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춘다는 것은 나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생활 명상은 바깥에는 어떤 그 문제든 일이 없다. 모든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을 어떻게 잘 못 썼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쓰면은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다든가 삶이 힘들다든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것을 잘 못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 것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의식의 성장, 사상의 법칙을 보는 것은 의식이 성장한다. 이런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을 영혼이라고 보면 자신의 영혼이 좀 더 밝고 지혜롭게 변해간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면 의식이 성장한다 할 때,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부족한 것을 더 이렇게 채운다든가, 더 배운다든가, 어떤 것을 더 가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못 쓰게, 잘 못 쓰게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이 막아서 내 걸 잘 못 써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무언가 더 배운다든가 더 얻는다든가 새로운 것을 터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 내 것이야 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나오게 한다든가 잘 못 쓰게 하는 잘못된 어떤 것이 장애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딱 제거시키면 의식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하게 더 나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수행법이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혜롭게 내 것을 봐야 되는데, 보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울이 필요해요. 그럼 거울이 어떤 게 가지냐?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니까 얼굴에 이런 게 묻었네, 장애물이 있네,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러죠. 이런 장애물이 있구나. 얼굴에 이쪽 편에 코에 뭐 묻었네, 이쪽에 뭔가 이렇게 났네, 이렇게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려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닦아낼까, 아니면 약을 바를까, 아니면 세수를 할까, 아니면 모자를 쓸까, 어떤 식으로 내 것을 잘 쓸까, 이것을 운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비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일단 이거 왜 이렇지? 이게 뭐야?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좀 이렇지? 이러면서 자기 것을 비추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것을 비추지 않고 이런 의식을 밖을 팍 비춰버려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뭐 저런 식이야? 이렇게 밖을 확 비추어버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이 더 튼튼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을 안으로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을 이렇게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바깥을 비춰버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이 더 강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 안에서 키워드를 법칙과 원칙, 법과 원리를 여러분 앞에서 한번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모든 운용을 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어떤 법칙과 원칙 속에 움직이는지 이게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식화되어 있으면 이게 보편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우리 옳은 건가? 이렇게 보편적인 법칙을 운용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운용을 할 때 의식화되지 않고 무의식화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화되어 있는 어떤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춤을 통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적용하고 있는 이 법칙이 끌어올려져서 의식화 시켜버려야 된다. 의식화 시켜야지, 와, 이거 좀 잘못된 법이구나. 아,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법을 적용하니까 지금 상대하고의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틀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는 법을 적용하면 이거는 불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법을 적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적용시킬 때 좀 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법,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있는 법, 스스로 그러한 법, 이 스스로 그러한 법이 가장 우위에 있고 그 밑에 어떤 법이 있냐면 인간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만든 법들은 대부분 이 자연법에 근거를 해서 여기를 자연법을 갖다가 제일 위에 있는 걸 헌법이라 그럽니다. 이 자연에 있는 인간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되고 인간은 행복한 권리가 있고 이런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독재라 그러면 왕이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법이다. 왕의 말이 법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매일 똑같이 해야지 사람들이 기준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사람들은 법이 너무나 이렇게 임의적이 버리는 거예요. 임의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듯이 중국에 있는 간첩법, 여기 간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간첩인지 우리는 몰라. 아무리 내가 잘해도 너 간첩이야 이러면 간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삼성 직원이 그 미국의 간첩법으로 지금 잡혀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간첩 활동한 적이 없어. 그런데 법은 네 간첩이야 이렇게 하면 걸려버린 거야. 홍콩에서 사람들이 시진핑 익하면 간첩이야 이렇게 탁 잡아버린 거야. 지금 이러한 법을 잘못된 법이라 그러고 임의적인 법이라 그러는데 이 잘못된 법을 여러분 안에 무의식화되어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자기 자신이 잘못된 법을 쓰면서 이런 법을 쓰면은 상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잘 안 갈라 그래 이제.
그거 가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덤떡이 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법을 딱 들이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관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의 임의적인 법을 마치 자기는 옳다는 거야.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막 들이대. 그런데 상대는 뭐예요? 너무 확달진하는 거야. 이게 간첩법을 들이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아니, 나는 그거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한테 간첩이라 그래?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했다고 그게 간첩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옛날에 뭐 있었어요? 그 국가보안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국가보안법이 있었는데 옛날에 80년대를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순자 턱이 많이 났어. 마귀 할멈 뭐 이렇게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전두환 머리 빡빡 뭐 이러면 잡아가는 거야. 와, 그래. 삼천개혁 때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독재자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전두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내가 곧 법이고 내 말 안 듣는 거는 잘못된 것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다 역적들이야.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잘못된 법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법을 어디서 가져왔냐?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딱 물려받는 거야. 샨티는 부모님의 원칙이 뭐였어? 말 잘 들어야 된다. 말 잘 들어야 된다.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자,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얼마나 이게 임의적인 법칙입니까? 와,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그러면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럼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야. 지금 좀 너무 잘못된 일이야.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야. 나를 기어오르지 마라. 지금 요 똑같은 지금 이야기단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요 앞에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겸손하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반박하는 거 다 나 무시한 거야. 이렇게 딱 됐구나. 내가 말하면 잘 들어야지. 그게 겸손인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데 반박해? 화가 나는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법과 원칙을 에너지체에 완전히 장착을 딱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법과 원칙을 장착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말과 상대를 해석을 할 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 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와, 시진핑이나 전두환보다도 더 큰 독재법인 거야,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 자기가 독재자로서 쓰고 있는 걸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모구는 부모님이 어떤 원칙이 있어? 요약을 하자면 현금 만능주의랑 외모지상. 황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뜻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네 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지금 돈 얼마 있는데? 너 지금 출세 좀 했어? 너 지금 좀 잘났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것은 다 무시. 이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절로 법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나의 법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법을 쓰고 있는지 인식이 안 되잖아요. 예공은 뭐였어요?
세상은 위험하다. 뭔가 부족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부족하면 열심히 해라. 기본적으로 이 법칙은 세상을, 외부를 위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키는 마음이 크겠죠, 그죠? 내 것을 방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든 네가 좀 더 안전하게 살라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힘을 가져. 조금이라도 너가 틈 보이면 안 돼. 완전히 이게 어떤 면에서 완벽하게 외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관계를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과 룰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룰과 법칙, 이걸 빨리 의식화 시켜서 이것이 보편타당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아니라 그러면 이 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민주화가 되니까 전두환 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 다 파기돼 버렸죠, 그죠? 헌법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5공화국 헌법에서 6공화국 헌법으로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헌법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법이 바뀐다는 거야. 헌법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법을 빨리 의식화시켜서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맞는 법인지 안 맞는 법인지를 확인을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빨리 올바른 법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써야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올바른 법을 적용하는 걸 정의라 그래. 이게 정의롭고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돌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을 막 들이대 버리면 그러면서 상대를 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빨갱이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빨갱이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갱이 짓 하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안법을 적용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나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아니냐는 거야. 동해는 부모님한테 어떤 법을 물려받았어? 하면 돼, 하면 안 돼? 네, 좀 약간 그러죠. 뭐 해야 돼, 하면 안 돼.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은 자연법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자연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인간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은 발견되는 법. 예를 들어서 자연법에서 발견되는 법을 뭐라 그러냐면 과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법칙이라, 여러 가지 법칙들이 과학을 배울 때 많이 나왔죠, 그죠?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연을 관찰해서 발견한 거야.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법과 다르게 인간이 만든 법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크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성문법,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닮았겠어요? 네, 일본 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일제시대 끝나면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본에 있는 법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럼 일본의 법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과 같이 성문법,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법. 그 다음에 미국의 법은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죠, 그죠? 그럼 영국은 어떤 법이에요? 관습법. 다른 말로 하면 판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법을 이렇게 적용시킬 때 이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 이 비슷한 사건을 어떤 식으로 판결했는지를 이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과거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릅니다. 법 적용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간이 만든 법을 중에서 제일 위의 법이 헌법.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령. 명령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 시장이 이렇게 합시다. 자기가 뭔가 법을 만들어요. 이걸 갖다가 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면 대통령이 싫어요.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워낙 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가다 보니까 이걸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규칙. 우리 지방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하는 이제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걸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 가요? 헌법재판소 가는 거야.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왜? 제일 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요갑니다. 그렇게 이제 뭐예요?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할 때 일사부재리. 한 번 적용했는 법을 두 번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살인을 딱 했어. 그럼 살인을 했는데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살인자로 하면 안 돼. 이 하면 이제 결정이 나버리면. 증거가 나와도 안 돼. 그때는 결정을 딱 내려버리면. 그래서 그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불소급. 법률을 만들어 놔놓고 오늘 법하고 내일 법하고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바뀌었다고 과거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우선이다. 신법 우선의 법칙. 법을 적용할 때도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었죠. 그죠? 여러분한테 설문지를 1번을 나는 법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이라 그러면 법하면 머리 지긋지긋하고 법하면 마치 부담스럽고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내 삶을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한테 법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뭔가 무조건 이렇게 강압적이고 통제하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이런 인식은 어디서 생겼어요? 독재국가에서 주로 많이 생겼다고.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법을 적용해보면 무조건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상의식이라고 합니다. 대상의식의 수준에서 나온 법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이거 싫어!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야? 나도 내 법이 있어. 내 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내 법을 우선시하면서 막 들이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상의식의 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뭐예요? 내 법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게 내 법인지 부모의 법인지 조상의 법인지도 모르고 사회에서 어떤 선생이 내한테 이야기했던지 사회에서 내한테 가르쳐주는 이 법을 마치 내 법이냐 내 욕구이냐 내 감정이냐 내 생각이냐 딱 들이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건 내 욕구야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법을 들이대 대신에 책임을 정확하게 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법이 아니면 들이대 놔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자 길거리 가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이게 맞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 니 틀렸어. 사실은 내 거 들이대면서도 남을 끌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래. 이거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사람 골치 아픈 거야.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법에 빠져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법이 보편 타당하다는 거야. 이건 골치 아파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객관적인 인식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객관. 그런데 이 대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없는 객관, 오직 바깥에 있는 객관 속에 산다 그러면 이 객관은 뭐예요? 내 것이 있지만 내 걸 좀 내리고 이게 옳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에 맞추는 객관. 이 법의 법은 보편적인 법. 이쪽에서의 법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 하는 법.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상의식에서 나오는 법은 내 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법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오만 법을 다 갖다 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법은 아니까 나도 내 법이 있어. 이게 법이 아니라면 내 무시하나? 딱 놀라버린단 말이에요. 힘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갑자기 감정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 법상의식은, 법의 의식은 철저하게 이성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의 법입니다. 그러면 아상의 법은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의 법이에요. 두려움 아니면 욕망에 의한 감정입니다. 화가 나든지 슬프든지 버림받는 느낌이 들든지 아니면 죄책감이 들든지 감정의 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서 감정의 법은 이성의 법한테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소꿉장난하는 법. 이성의 법은 뭐예요? 이제 어른들이 쓰는 법. 그럼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 다. 그럼 어른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른스러운 법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감정이 화가 나고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들이내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걸 하지 않으면 감정을 써버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법칙과 원칙 위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 위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들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보이지 않지만 직장에 가서는 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몇 시에는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점심시간에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딱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틀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법을 잘 알고 요걸 맞춰서 운용을 탁탁탁 잘하는 사람은 엄청 편한 거야. 근데 이걸 운용하려고 그러면 이성이 작동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법칙이 딱 써 있는데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감정으로 막 들이대고 있는 거야. 왜 하라 그래? 좀 늦게 가면 안 되나?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감정으로 해버리면 본인이 다치는 거야. 근데 본인이 감정의 법을 써서 다쳐놔놓고 상대를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저 직장이, 저 사람이, 저 상황이, 뭐 이런 식으로 바깥을 비난해버리고 자기 감정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식으로 법을 쓰는지를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이 법에 맞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센터에서 이 자연법으로서 6가지 법칙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법칙을 한 주씩
분리를 완전히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관계든 일을 하든지 어떤 그게 되면 6가지 법을 적용시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잘 됩니다. 근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인 자기의 익숙한 법을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 그 잘못된 법을 들이대버리면 생활이 깨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져 버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삶은 왜 힘드냐? 올바른 법을 인식할 만큼 내가 성숙한 의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의 법, 이성의 법을 써야 되지 감정의 법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제1법칙, 이 세상과 삶은 내 의식의 투사이다. 이걸 가지고 다음번에는 할 겁니다.